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피감기관들의 부실한 자료 제공과 미흡한 답변으로 잇따라 재감사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언제 어디서 또 발생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대피 요령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을 낳기 위해 섬진강으로 돌아오는 연어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섬진강 연어 자원 조성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랩터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피감기관들의 부실한 자료 제공과 미흡한 답변에 잇따라 재감사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윤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에 대한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토지정보과가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는 데다 답변도 제대로 나오지 않자 도의원들이 호통을 칩니다.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지금. 작년 거나 올해 거나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갖고 어떻게 신뢰를 하겠나 말이지. 위원장님 자료 요구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교통문화연수원과 경남개발공사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다 답변이 미흡하자 토지정보과와 함께 16일 재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도 개발공사도 놓으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죠? 예, 금요일에 다시 재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는 도립거창대학을 현지 감사한 자리에서 재감사를 결정했습니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총장이 사퇴하고 교직원들도 미래 고민이 없는 등 학교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경제환경위원회는 경제통상국 감사를 진행하다 부실한 답변이 이어지자 한 차례 정회하며 파행을 겪었고 교육위원회도 거제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지 감사에서 장거리 통학 문제를 집중 질타한 데 이어 다음 주 교육청 감사에서 근본 대책을 따져 물을 방침입니다. 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한번 보이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초선들이 또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 도정에 대한 검사 이런 것들 좀 해보자. 도의원들이 사전 공부 없이 감사장에 들어와 알맹이 없는 질문만 던지다 시간에 맞춰 끝내는 부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는 탈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1년 전 발생한 포항 지진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지진은 언제 어디서 또 발생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대피 요령 등 사전 지식은 충분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반 가정집처럼 꾸며진 지진 체험장. 규모 3에서 7의 지진이 난 상황을 가정한 체험이 한창입니다. 큐레이터 안내에 따라 머리를 감싸고 책상 아래로 들어가 대피합니다. 이곳 체험장은 평일엔 하루 300명, 주말엔 하루 최대 700명이 체험을 하는데 대부분 어린이들입니다. 나머지 연령대의 참여는 거의 없습니다. 어린이랑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함께 이제 참여해보라고 안내해드립니다. 가족이나 기업들이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일반인들 관심이 낮다 보니 지진이 났을 때 잘못 대처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포항 지진 때 전국에서 135명이 다쳤는데 대부분 땅이 흔들리는 동안 대피하다가 층계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물건에 다쳤습니다. 당황하느라 지진 대피 요령을 잊은 겁니다.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 정도입니다. 중심이 낮고 튼튼한 탁자의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 뒤 흔들림이 멈추면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바로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멈추면 재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또 가까운 지진 대피소는 국민 재난안전 포털이나 스마트폰 앱 안전 디딤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창원시가 마산 해양 신도시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청와대에 건의했습니다.
창원시는 건의서를 통해 마산 해양 신도시 조성에 정부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만큼 협약 변경을 통한 국비 지원이나 국가 간접 지원 사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마산 해양 신도시가 동북아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으로 얼마 되진 않겠고요. 오늘 오후까지 내리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서 나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아침 서부 남해안 쪽으로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출근길에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원 8도, 밀양은 5도에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4도, 의령은 13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내려갑니다. 낮 동안에도 안개가 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창 4도, 진주는 6도를 보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합천 13도, 진주도 13도로 평년보다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주말 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요즘 섬진강에는 북태평양에서 16,000여 킬로미터를 헤쳐온 어미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거슬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배나 많은 연어가 잡혀 섬진강 연어 자원 조성 사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동식 기자입니다.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섬진강 상류. 물길을 막아 유인하는 그물 사이로 연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 몸통에 자주색과 녹색의 물결 무늬가 생깁니다. 3년에서 5년 전에 방류한 어린 연어가 몸 길이 60cm 이상의 어미 연어로 성장해 섬진강으로 돌아온 겁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은 매년 10월과 11월 섬진강에서 연어 회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68마리에서 지난해에는 265마리가 돌아왔는데 올해는 지난 12일까지 지난해 3배 가까운 674마리가 포획됐습니다. 금년에 시즌에는 평균 한 20마리 정도 했는데 최고 많이 들어올 때 40마리까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붙잡힌 연어 가운데 일부는 섬진강 상류에서 자연 산란을 유도하고 나머지는 종 보존 시설로 옮겨 인공 수정을 유도합니다. 인공 수정된 연어는 부화한 뒤 5cm 전후의 어린 연어로 키워 방류합니다. 지난 1998년부터 올해까지 788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섬진강을 떠난 어린 연어는 알래스카만과 북태평양 베링해에서 어미 연어로 성장한 뒤 16,000km의 긴 여정을 거쳐 섬진강으로 돌아와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나라의 연어가 주로 회귀하는 강원도 남대천이나 오십천, 울산 태화강 등은 대부분 동해에 있는 반면 섬진강은 가장 먼 남해에 있습니다. 동해안으로 어미 연어가 한 80%가량 소상을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그 극소수만 우리 그 남해안, 즉 섬진강에 소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 섬진강에 더 많은 연어가 푸른강을 거슬러 올라오길 기대하며 내년 봄에도 어린 연어 40만 마리가 방류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랩터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발자국은 불과 1cm로 참새만한 크기의 육식 공룡이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을 통해 친숙한 랩터 공룡. 1m 50cm가량의 몸집으로 집단 행동을 하는 영리한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깨는 랩터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진주 혁신도시에서 발견됐습니다. 발자국 길이는 불과 1cm로 몸집은 참새 크기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랩터 공룡으로 1억 1천만 년 전 백악기의 호숫가에 3, 4cm 보폭의 종종 걸음을 남겼습니다.
이 화석이 발견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랩터 공룡은 발 길이 2.5cm의 까마귀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이 발자국을 갖는 의미는 공룡이 아주 큰 것도 있지만 아주 작은 초소형 공룡도 있었다라는 걸 발자국으로 바로 보여줍니다. 두 개의 선명한 자국은 전형적인 랩터 공룡의 발자국으로 티라노사우루스를 비롯한 일반적인 육식 공룡은 발가락 자국이 3개입니다. 소형 육식 공룡 발자국 화석 발견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특히 이번 화석 발견으로 지금의 경상남북도에 걸쳐 있던 백악기의 거대한 호숫가에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진주층이라고 하는 지층 속에서 다양한 발자국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다양성이 가장 높고 보존 상태도 상당히 좋은 그런. 이번 연구에는 진주교대 김경수 교수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호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연구 결과는 네이처의 자매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됐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내고장 소식입니다. 경상남도 농촌자원사업 종합평가회가 오늘 오전 경남 농업기술원에서 열립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센터 개소식이 오늘 오후 고성군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제11회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배드민턴 대회 개회식이 오늘 오후 밀양시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마도갈방아 가산 오광대 정기 공연이 오늘 오후 사천시 마도갈방아 소리전수회관에서 열립니다. 치유의 숲 힐링 체험 활동이 오늘 오전 합천군 오도산에서 열립니다. 진주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이 오늘 오후 진주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열립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지역경제 동향 자료를 보면 경남은 생산과 소비, 건설 수주 부문 등 대부분의 경제 지표에서 전국 시도 평균 이하의 바닥권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수출은 전국 평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난 반면 경남은 43.7%나 감소해 시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과로사를 부추기는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반대 견해를 밝혔습니다. 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력 근로제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지 배추와 무, 호박, 당근, 파는 내년부터 팥과 살구, 노지 시금치, 호두, 보리는 2020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2001년 2개에서 시작해 2020년에는 67개로 늘어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품목 추가를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정적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제 경실련을 포함해 8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장기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는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는 이용자의 한 달 통행료는 40만 원에 달하고 트레일러 운전자의 경우 운송비 가운데 통행료와 기름값이 40%를 차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는 27일에는 궐기대회를 갖고 이후 1인 시위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을 만나 통행료 인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지리산 대원사 계곡을 따라 걷는 대원사 생태탐방로가 개통됐습니다. 대원사 계곡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생태탐방로는 대원사 주차장에서 유평마을까지 3.5km로 경사도가 완만해 노약자들도 큰 불편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대원사 생태탐방로는 산청군이 국비와 도비, 군비 등 모두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2년 동안 조성했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의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6.8%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경남은 올해 6만 5,681헥타르의 면적에서 총 33만 5천 톤의 쌀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으로 3.3%, 생산량으로는 6.8% 줄어든 것으로 전국 평균보다 감소폭이 컸습니다. 산청군 의회가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병식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청군은 해마다 133대의 보행기를 걷기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 참다래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주 단감은 우수상과 장려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참다래 부분 최우수상인 진주시 명성면의 신현열 씨가, 단감 부분은 진성면의 한진수 씨와 건곡면의 김명수 씨가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한국의 지방 소멸 보고서를 보면 거제시 아주동이 도내 308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주동은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노인 수로 나눈 값인 소멸 위험 지수가 4.905로 도내 1위, 전국 5위로 조사됐습니다. 아주동은 조선소 근로자를 포함해 젊은 층 인구가 많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과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